네, 당장 내일 학폭위에 가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일 학폭위에 가더라도 당황은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학폭위에서 상대 학생을 만나게 되나요?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폭위에서 서로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각자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학폭위와 관련해 있어서만큼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서로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학폭위는 준비물이 있나요? 참석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참석 안내문 가져오시라 되어 있을 거고요. 보호자님의 신분증도 꼭 지참하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참석 안내문이 필요한 이유는요. 학폭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참석 안내문 사안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안 내용 몇 번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참석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참석 안내문 상의 내용을 보시면서 답변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 안내문도 준비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생 참석이 필수일까요? 당연히 필수는 아니지만요. 학폭위가 개최되고 학폭위 위원님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위원님들이 듣고 그것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것이 바로 학폭위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던가 고의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어른들이 제출한 그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내용만으로 그 진실성을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에 비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되도록 가능하다면 참석을 해서 진실성 있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부모님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유불리에 영향을 줄까요? 부모님이 평일 중에 하루를 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참석을 굳이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것 또한 가능하면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안의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오는 자리라면 아이가 혼자 가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온다면 부모님이 꼭 필요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보호자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성하게 됐는지,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화해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설명을 더해 주신다면 이것은 아이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호자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학폭위 참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일정 변경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안내문 통지를 보통 개최되기 2주 전, 1주 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신고 접수된 그 순서대로 학폭위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두 소집하는 날이다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해서 일정을 모두 조율해 주거나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던가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일정을 조율해 주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도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참석 안내문 통지를 받기 전에 직접 교육지원청에 문의드리고 상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조율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 일정만큼은 비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고 싶으면 하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할까요?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는요. 우리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한다거나 단정하는 절차는 아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동심리 청취 의견 요청은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에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석 안내문상에 각자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한을 꼭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심리 청취 의견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아이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따로 심리 상담이나 진단서를 낸 적이 없었다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의 복장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자유복장이고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람인 관계로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교복이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교복을 입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준비된 것을 읽는 것은 필요하다면 가능은 하지만 어른들이 준비해준 이야기를 읽는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아이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한다. 요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말주변이 없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니 준비해 간다? 요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폭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장 내일이 학폭이라면 지금 겁도 많이 나실 테고 많이 당황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참석 안내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학폭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과 상담 연락 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